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평균 연봉이 원이래요. 대표님도 혹시 그러면 그 정도의 연봉을 하용호 연봉이 연관 검색어로 이제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직업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은 맞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따가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한번 사주시면. 빨리 촬영을 끝내고 네네.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직업을 쉽고 듣고 맛보고 즐겨보는 본격 잡셀링 쇼 오늘의 직진. 여러분의 직진남 아담 민우예요. 죄송합니다. 딴 데 가지 마요. 오늘 이렇게 시켰단 말이에요 작가님이. 제가 오늘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진 코스 제대로 밟아볼 직업은 바로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으로 뽑혔기 때문인데 어떤 직업인지 진짜 궁금하시죠? 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용호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기소개 잠깐 간단하게 부탁드릴까요?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고 소개받긴 했는데 섹시는 모르겠고 일단 21세기형 직업을 하고 있는 하용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21세기 가장 섹시한 직업을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이렇게 섹시한 직업으로 뽑힌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이제 저도 시조새 격이긴 하지만 시조새이신 그 미국의 DJ 파틸이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제 이 아저씨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멋진 잡지에다가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제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 직업이 섹시하게 보이는 이유는 보시다시피 이제 어떤 외관이 섹시하다기보다는 섹시한 뇌를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직업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뇌생녀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는 요 직업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좀 어떤 게 있다고 생각되세요? 굉장히 거창하지만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다는 데 있는데요. 네,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게 어떻게 보면 흔치 않은 직업이라서 이제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제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에서 거기에서 이제 숨겨진 패턴을 찾아내서 이걸 새로운 돈 버는 기회, 비즈니스 기회로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합니다. 와, 흔히 말해 제로 투 백. 네,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 직업이 왜 주도적인 직업이냐, 왜 매력적인 직업이냐 하면 이게 보통 우리가 처음으로 직장을 가지게 되면 회사의 말단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회사의 부속품으로서 그냥 열심히 개미개미 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데이터를 바라보고 회사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로 고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커리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도 회사의 대표님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너가 볼 때 우리 회사는 뭐가 문제니? 너가 볼 때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니? 너가 볼 때 우리 회사의 방향은 어디니? 이런 것들을 커리어 처음부터 이제 대표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결정해 나가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회사의 부속품이 아니라 이 회사를 움직이는, 회사의 움직임에 영향을 주는 자리에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직업이 굉장히 어떤 주도적인 직업이 되는데 좋은 직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그 오늘의 직진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거든요. 상당 부분의 요청 중에 하나가 IT 쪽의 직업을 소개해 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진짜 많아요. 네. 그만큼 굉장히 핫한 직군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렇게 핫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돈을 많이 번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미국 노동통계청에 따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평균 연봉이 1억 3천만 원이래요. 대표님도 혹시 그러면 그 정도의 연봉을? 네, 저는 사실 제 연봉이 기사화가 돼서 나간 적이 있어요. 하용호 연봉이 연관 검색어로 이제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 직업이 굉장히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은 맞습니다. 저 그러면은 이따가 좀 아이스크림이라도 좀 한번 사주시면. 빨리 촬영을 끝내고 네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이 직업 자체가 저 같은 사람들도 충분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일까요? 처음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진입장벽이 높은 직업이었는데 요즘은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또는 이제 문과 전공이신 분들도 IT를 한 번도 안 해보셨던 분들도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오고 계세요. 네, 그래서 도전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연봉 1억 3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속성의 직업이 결합된 직업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잘 다루면서 그 안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비즈니스 기회로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각각의 필요한 속성이 달라요. 데이터를 잘 다뤄야 되다 보니까는 약간 개발자, 프로그래머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 패턴을 잘 찾아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통계적인 지식도 많이 쓰고 요즘에는 이제 머신러닝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을 실제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액션이 일어나도록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컨설턴트스러운 면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된 복합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어떤 분야에서 주로 활동을 하세요? 일단 시작은 아무래도 IT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많은 영역에서 이게 쉽게 사용될 수 있겠죠. IT 쪽은 뭐 태생적으로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IT 쪽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처음에 많이 이제 취직을 하고 활동을 하였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은 뭐 IT를 넘어서서 전자통신, 제조, 뭐 쉽게 말하면 뭐 라면 회사부터 타이어 회사까지 전부 다 데이터 과학자를 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진짜 어마무시한 직군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좀 어떤 분야를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데이터 쪽에서 제일 선호하는 분야는 이런 커머스, 뭐 예를 들어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은 이런 뭔가를 파는 쪽의 데이터 과학자들이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게 농사 짓는 일이라면 우리는 비료를 바꿔야 됩니다 하고 나서 결과를 보는데 1년이 걸릴 거잖아요. 다음 해 수확할 때까지. 그렇죠. 하지만 쇼핑몰이나 뭐 이제 이런 데들은 저희가 어떤 상품을 주력으로 팔아야 됩니다 하고 그걸 매대에 올려놓자마자 바로 내일부터 결과를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한 판단의 결과를 빨리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데이터 과학자들이 이런 커머스 사이드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영상 플랫폼들이 있죠.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네. 유튜브라든지 그 알 수 없는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 서너 시간 날려보신 적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러한 알고리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희의 컨텐츠 대박 날 수 있나요? 떡상각.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처음부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 데이터 엔지니어스러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일을 초창기 시작하던 때에는 SK텔레콤에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SK텔레콤 같이 큰 회사일지라도 정말 분석에 쓸만한 데이터는 아직 잘 정리가 되지 않았던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들이 흩어지지 않고 제대로 잘 모아지도록 데이터를 존재하게 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충분히 데이터가 모이고 나서는 실제로 이걸 분석을 해서 상품 개발을 한다던가 이제 이런 데이터 분석가스러운 일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자동으로 사람들에게 나가게 만들어주는 알고리즘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돼서 이제 작성을 하였죠. 처음부터 이 데이터업에 들어오게 되신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계기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데이터를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어렸었을 때 이제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굉장히 이사를 많이 다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잘 없는 거죠. 1, 2년마다 전학을 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나랑 친구가 되고 싶은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다라는 꿈을 초등학생 때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데이터를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기술들을 트레이닝을 하면서 처음엔 개발자가 됐었었죠. 그러다가 개발자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진짜 그 데이터 위에서 이제 올라가는 분석도 할 수 있고 머신러닝도 올릴 수 있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되면서 점차 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변해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뭐 아픔이면 아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장점화 시켜서 지금의 자리까지 오신 건데 아직까지 친구가 없다는 게 좀 슬프긴 한데요. 데이터가 내 친구가 됐다 이런 얘기신가요? 굉장히 씁쓸하긴 하지만 네네 좋은 친구네요. 초반에 이렇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한 후배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제가 될 수 있을까요가 아마 첫 번째였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도 잘해야 되고 통계도 잘해야 되고 뭐 말도 잘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다 갖추기란 너무 쉽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꽤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도 사실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러한 일을 도와주는 잘 정리된 도구들이 많이 나오면서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엄청난 성과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세요. 다른 걸 좀 개발해야 될 부분이 따로 있을까요? 혼자 머릿속으로 할 수는 없겠죠. 많은 사람들에게 탐방을 해야 될 겁니다. 마케팅팀에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운영팀에다가도 물어야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온 회사를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묻고 다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잘하는 것,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길러두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코딩이나 막 이런 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예상 외의 답변이 나와가지고 놀랬거든요.
대표님이 그런 소통 스킬을 늘릴 수 있는 나름의 꿀팁들이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글쓰기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말로 하는 소통도 많이 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 내부의 메신저나 뭐 이메일이나 글로 소통을 하게 될 경우가 훨씬 많이 있거든요. 불명확하게 쓴 글이 오해를 일으키거나 잘못 전달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의 소지 없이 명확하게 명료하게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한 트레이닝을 개인적으로 이제 책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이제 꽤 했었었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도움을 꽤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잘 맞을까요? 성향 자체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는데 이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거에 실증 내지 않는가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자, 이쯤에서 여기 밑에 뭐가 올라오는 거 보이시나요? 지금 뭐가 올라오고 있나 보네요.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소중한 질문인데요. 데이터 분야는 실제로 취업할 때 학력이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중요하긴 하나 충분히 커버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학력은 뭐 조금 비어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만큼의 공부를 해왔고 홀로 이런 프로젝트를 해봤고 또는 이런 경험을 해봤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말이 아닌 증거로서 충분히 담겨 있다면 사실 오히려 그런 분들을 더 선호합니다. 네, 오히려 학력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판단을 해야 될 때 쓰는 거지 그거보다도 더 좋은 증거가 많이 쌓여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을 선택을 하죠. 다만 그 경력을 꼭 회사를 통해서 쌓을 필요는 없는 건 거죠. 혼자 한 프로젝트여도 되고 뭐 오픈소스 활동이어도 되고 아니면 꾸준히 쓴 블로그여도 되고요. 데이터업에 취업할 때 이렇게 하면 합격 확률이 올라간다. 뭐 이런 꿀팁이 있을까요?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가를 보기는 합니다. 말이 잘 통하는가? 결국은 이 일이 팀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가면 데이터 엔지니어와도 일을 해야 되고 또는 현업과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뭐 머신러닝 하는 사람들과도 얘기해야 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는데 내가 A라고 말했는데 A라고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제 다음 B나 C를 제시를 하는 친구들과 A라고 말했는데 그걸 알아듣기 하는데 한 30분 정도 걸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당연하게도. 사실 실력이나 이런 부분은 저조차도 지금도 매일 공부를 하면서 쌓아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부분을 본다기보다는 명쾌하고 논리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친구인가. 네.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다만 가장 최소한의 지식은 당연히 갖춰야 됩니다. 이 데이터 쪽에서 사용을 하는 표준적인 아주 기초적인 통계 지식과 그리고 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게 만들어진 SQL이라고 하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SQL 같은 것들은 회사 와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가. 이제 이거는 약간 미니멈한 지식들이고요. 저 무조건 열심히 합니다. 이제 이런 친구들보다는 논리적인 대답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부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부에서는 본격적으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의 일상, 그 라이프 스타일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여러분, 2부에서 만나요. 안녕!